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에서 인공지능융합학과에 근무하고 있는 박은일입니다. 저는 현재 이제 딥페이크 연구센터 센터장을 맡고 있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많은 이제 생성 분야 중에 하나인 음성 생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친구랑 얘기를 할 때 음성을 통해서 거의 대부분의 정보가 전달되는 걸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옆에 있는 친구랑 얘기할 때는 말을 통해서 할 거고, 그리고 어떤 정보를 전달받을 때도 귀를 통해서 그 음성을 전달받고 정보를 이제 전달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다만 이렇게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최근에 드는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금 더 그 음성을 쓰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음악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걸 인공지능으로 지원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들이 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이 음성 합성이 과연 어디까지 와 있나, 음성 생성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도달해 있나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음성은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수단 중에 하나고, 이 음성의 특징에 따라서 사람들은 개개인을 분리하고는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옆 친구랑 얘기할 때 그 친구를 알아듣게 만드는 거는 눈으로 보는 것도 있지만 음성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누구인지를 알아듣는 형태가 거의 대부분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기존에 있는 많은 기술들은 인공지능 전에는 텍스트 투 스피치라고 해서 주어진 텍스트를 기반으로 목소리를 생성하는 방법들이 거의 대부분 이렇습니다. 다만 이런 방법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기존의 방법들은 각 워드를 기준으로 그냥 읽어내는 형태들, 그러니까 개개인의 특징을 반영하지 못하고 개별 워딩을 그냥 읽어내는 형태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최근에 인공지능 기술들이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방법들은 대부분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서 개개인의 특징을 어떻게 잘 반영하고 이런 특징을 기반으로 맞춤형으로 목소리를 제공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인공지능 방법들은 크게 두 가지로 많이 나눠지는데요. 두 단계로 학습하는 방법, 기존에 나왔던 목소리 텍스트나 목소리에서 음성을 추출해내고 그 추출해낸 결과를 다시 음성으로 만드는 형태가 첫 번째 방법. 이후 저희가 대표적인 케이스로 타쿠트론이라고 하는 유명한 모델들이 있는데요. 이런 방법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 방법은 엔드 투 엔드로, 우리가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니까 너무 오래 걸리더라. 그래서 한 번에 다 해보자. 우리가 모든 데이터들을 한 번에 용광로처럼 녹여내는 방법들을 최근에 음성 합성 방법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봐서도 아시겠지만 후자 같은 경우는 매우 빨리 되고, 그리고 하나의 그 인공지능 모델에 모든 걸 담는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전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단계를 나눠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장단점들이 존재를 합니다. 최근에 그리고 이러한 음성 합성들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어떤 형태로 되고 있냐면, 여러분들이 친구들이랑 대화하거나 가족들이랑 대화할 때 말하는 사람이 한 명이 아니죠. 여러 명이 동시에 나와서 동시에 이야기하고, 그 대화 과정에서 저 사람이 이야기하는 걸 내가 잘 이해하고 내가 이야기하는 걸 저 사람이 잘 이해하는 다양한 화자들이 동시에 나와서 하는 TTS가 조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들이 서로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텍스트 스피치를 이해하게 만들고, 그 과정에서 대화 자체를 우리가 만들어 보자 라는 연구 쪽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멀티스피커 TTS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나와 있는 형태로 정해진 화자를 기준으로 텍스트 투 스피치, 음성합성 기술들을 만들어내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방법들은 정해진 화자의 목소리들만 잘 만들어낸다는 단점이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제시되고 있는 방법들은, 그러면 우리가 보지 못한 사람들의 목소리는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 라고 해서 제로샷 러닝, 제로샷 TTS라고 해서 보지 못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잘 만들어내는 형태로 연구가 발전되어 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과연 어디서 어떤 큐를 얻어서 모르는 사람의 목소리를 만들 수 있는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아마 왼쪽에 이제 베컴의 사진을 이제 보여드릴 텐데요. Yeah, he's a great manager. He's proved that, years and years, on since first year he came. So. 아마 이 베컴의 인터뷰를 실제 들었으면 약간 흠칫 하고 하는 이제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잘생긴 얼굴과 비교했을 때 목소리는 약간 매치가 안 되는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이 한 번씩 가진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궁극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저 사람이 어떤 특징을 가졌을 거며, 어떤 목소리를 가졌을 거며, 어떤 쉐이프를 가졌을 거며,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겠다를 통상적으로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나옴에 있어서 내 예측이 어느 정도는 들어맞았구나, 어느 정도는 들어맞지 않았구나라는 거를 짐작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저희가 이제 목소리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또 하나
가져올 수 있는 게 있는데 아까 베컴의 사례에서 봤듯이 관상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관상을 믿는 분도 계시고 믿지 않은 분도 계시겠지만 관상학 연구에서는 이 관상학의 얼굴이 어떻게 쉐입이 생겼고 이 쉐입에 따라서 목소리가 영향이 가겠구나 라고 하는 연구들이 꽤나 오랫동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아마 영화 관상을 보신 분들은 그 관상에 따라서 인생의 뒷모습까지 바뀐다라고 하는 이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이러한 관상학 연구도 저희 연구소에서 많이 진행이 된 바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그 군대 쪽에 가까우신 분들, 정치에 가까우시는 분들, 비즈니스에 가까우신 분들, 스포츠에 가까운 분들의 이제 리더십상을 구현해서 만든다던가 이 리더십에 구현되는 것들을 사람이 실제로 구별할 수 있는가 아니면 인공지능이 실제로 구별할 수 있는가 심지어는 그 사람의 데모그래픽 이슈, 뭐 나이라던가 아니면 즐겁다던가 아니면 감정까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가의 연구들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연구실은 이러한 얼굴 이미지에서 실제로 한번 목소리를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 이전의 연구들은 대부분 목소리와 그 얼굴의 이미지를 매치 형태로 써서 음성을 만들었다면 우리 얼굴 이미지 하나만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는 건 어때? 로 이제 발전이 되게 되는 겁니다. 즉 얼굴의 전반적인 성향들, 그러니까 성대라던가 얼굴 근육, 골격 등의 조음 구조를 통해서 실제 이 사람의 맞춤형 음성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가로 저희가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 연구는 인터스피치라고 하는 저희 분야에서 가장 좋은 컨퍼런스에 실린 거고 아마 이 옆 페이지로 저희가 이 동영상에서 실제로 데모를 볼 수 있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저희가 그래서 가진 가장 큰 그 아이디어 중에 하나는 얼굴 이미지 한 장만 가지고 실제 음성을 만들어 보자. 실제 얼굴 이미지 한 장만 가지고 만드는 건 내가 어렵겠지만 실제로 사람이 할 수 있듯이 사람이 저 사람의 얼굴만 보고도 목소리를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듯이 왜냐하면 저희가 얼굴을 보면 저 사람은 약간 어두운 목소리를 가질 것 같고 남성의 목소리가 나올 거고 더 젊은 사람보다는 뭐 나이 든 사람의 목소리가 나올 것 같고 이런 걸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듯이 인공지능도 똑같은 제너레이션 과정에서 저걸 할 수 있지 않을까가 저희 아이디어의 메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미지 한 장을 놓고 이거에 맞춤형으로 목소리를 만들 수 있다면 조금 더 사회적으로 그 활용도가 높은 인공지능 기술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가 저희 메인 테마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요거를 FVTTS, Face Based Voice Synthetic for TTS라고 이름을 정했고 요 데모 페이지를 아마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엔드투엔드로 한번 만들어보고 실제로 못 본 사람들에 대해서 목소리를 만들어보는 이런 과정들을 저희가 연구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는 기본 구조가 목소리를 만들어내는 구조도 있지만 실제로 이 사람의 이미지를 써야 되기 때문에 얼굴 이미지에서 얼마나 잘 이 사람의 그 특징들을 잘 뽑아낼 것인가라고 하는 모델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이 모델 구조를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보이스 인코더라고 하는 이제 결과물을 통해서 목소리를 만들어내는 단계까지 진행이 되게 됩니다. 크게 세 단계로 많이 나눠지는데요. 실제로 이 사람들이 뭔가를 말하게 만들려면 텍스트 형태로 이제 제시를 돼야 되기 때문에 텍스트 인코더라는 것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가 입력한 텍스트를 받아들이는 케이스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페이스 인코더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형태로 실제 얼굴에서 특징을 뽑아내고 그 특징을 매칭하는 형태의 인코더가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페이스 인코더 내부에는 크게 두 가지의 형태가 존재하는데요. 하나는 그 이미지 전체의 특징을 추출하는 파트가 하나 있고요. 하나는 우리가 말을 하는 과정을 보면 일반적으로 코나 입과 같은 그러니까 조음 구조상에 이제 영향을 끼치는 메인 핵심 요소들이 있습니다. 요 특징들을 추출해서 학습시키는 두 가지 펑션으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요거를 합성시켜서 실제로 모델을 완성시키는 단계로 되어 있고요. 저희는 포스테리어 인코더라고 해서 실제로 요거를 이제 음성 신호 형태로 바꿔서 쓰는 형태의 특징으로 추출을 했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목소리를 통해서 음성을 내다 보면 이게 플로우가 존재를 합니다. 어떤 구간에서 높고 어떤 구간에서 낮고 어떤 단어에서 액센트를 이렇게 줘야 되고 그거를 학습시키는 모델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보이스 인코더까지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결과적으로 실제 사람과 가장 유사한 목소리를 이미지 한 장만 갖고 낼 수 있는가를 시도를 하였습니다. 물론 이런 인공지능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데이터셋입니다. 실제로 사람이 정면을 보고 반대쪽 카메라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는 이미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실제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이런 정면 데이터를 얼마나 사람 데이터를 구할 수 있을까였고 저는 이 분야에서 많이 쓰는 데이터 이외에도 애니메이션 페이스 이미지라고 해서 실제 애니메이션에서 나오는 캐릭터들은 그 목소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테스트해보는 형태까지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평가 지표는 우리가 옆 친구들이랑 이야기할 때 쓰는 지표랑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얼마나 일관적으로 이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가를 맞추는 것들, 그리고 음성이 기존에 있는 그라운드 트루스랑 얼마나 유사한지 보는 케이스, 그리고 실제 내용 자체가 얼마나 유사하고, 그리고 음성과 이미지가 얼마나 조화로운지에 대해 지표들을 저희가 갖고 왔습니다. 하나하나 지표들은 약간 공학적 요소라서 되게 이해하기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비교하는 지표들을 보면 기존에 나왔던 많은 기술들, 심지어는 이미지와 텍스트를 동시에 쓰는 지표들보다 저희가 압도적으로 좋은 성능을 보인다는 걸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사람이 실제로 사람의 얼굴을 보고 목소리를 유추해내는 과정 자체를 이 전 과정, 그러니까 실제로 페이스나 보이스를 통해서 나오는 과정들보다 훨씬 더 잘 맞출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데이터셋을 저희 내부적으로 한번 보면 성별이나 아니면 나이에 따라서 잘 뭉친다는 거를 이 데이터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남자가 얘기할 때랑 여자가 얘기할 때랑 그런 목소리의 톤과 그리고 목소리의 컬러라고 그러죠. 약간 특색이 다르기 때문에 그 특색 역시도 잘 반영한다는 것을 이 실험 결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다른 데이터셋으로도 해봤을 때도 실제로 못 본 데이터셋에도 어느 정도 잘 맞는 것 같은데 저 이미지면 저 목소리가 나올 것 같아 정도로 잘 이해할 수 있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으로 많이 실험해봤던 거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인코더가 크게 두 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실제로 얼굴 전체를 넣었을 때와 아니면 그 얼굴에서 특징되는 부서들, 코와 입과 같이 소리를 내는 데 집중한 요소들, 그리고 이 두 개를 동시에 다룬 요소들을 다 테스트해봤을 때도 이게 어떤 특징 하나를 보는 것보다 예전에 앞에 말씀드렸던 관상학 연구처럼 전반적인 특징들을 모두 다 보면서도 얼굴에 그 음성과 관련된 특징들을 넣는 게 도움이 되는구나 라는 걸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효율성 평가로 저희가 여기 왼쪽 예시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거는 왼쪽 거는 사실 얼굴 특징 전체를 볼 때의 맵이고 오른쪽 거는 그 일부의 내용들, 코와 입을 중심으로 나온 케이스들을 비교해서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의 그 컴포넌트에 집중하는 것들이 아니라 양쪽 컴포넌트, 전체적인 특징 이외에도 소리를 내는 특징에 조금 더 양쪽을 다 집중했다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궁극적으로 저희가 여기에는 아마 샘플을 보여드릴 텐데 아마 샘플이 이제 소리로 나와서 지금 현장에서는 잘 들릴 수 없지만 아마 옆에 링크를 누른다거나 아니면 샘플 텍스트 자체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으로 잠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많은 인공지능 기술들을 제안을 한 결과로 우리 사회에도 인공지능들이 하나씩 도입되고 있는데 우리의 관점으로 봤을 때 과연 인공지능 기술들이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 실제로 사회적으로 우리한테 어떤 도움이 되고 어떤 삶의 활력소가 될 수 있을 것인가를 좀 생각해 봤을 때 과연 그렇게 도움되는 기술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음성을 가지고 이렇게 이미지를 한 장 가지고 음성을 할 수 있는 형태로 사회적으로 요구가 되는 쪽에 그 사회적 활용도가 높은 기술을 만드는 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한다면 실제로 이미지 한 장을 가지고 말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의 목소리를 대신 만들어주고 이 애니메이션과 같이 목소리가 없는 케이스들에서도 실제로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사회적 활용도가 높은 기술들을 음성 합성에서는 지금 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요 고도화되는 연구들을 통해서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목소리에 제한을 받는 다양한 사람들을 쓸 수 있게 만들 수 있으면 조금 더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는 음성 합성 기술 쪽으로 발전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